오늘부터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막이 올랐습니다. 후보자들은 새벽부터 거리로 나와 유세전을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사에서 광주광역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AI 산업을 언급하면서 광주광역시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 현장에 투입됐다 순직한 경찰 유가족과 가해자가 만났습니다. 피해 유가족들은 명예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랐습니다. 나주의 한 마을 한 복판에 탄소섬유를 재료로 한 생산 공장을 세우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공장을 지으려는 업체와 반대하는 주민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 0시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막이 올랐습니다. 후보자들은 새벽부터 거리로 나와 유세전을 펼쳤는데요. 민주당은 지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고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은 민주당 독점 체제를 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강기정 민주당 광주광역시장 후보가 출정식을 열고 민주당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강기정 후보는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빠르고 당당하게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서 광산구가, 광주가 일상의 민주주의, 살기 좋은 동네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주기환 후보도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습니다. 주기환 후보는 정부와 손을 잡고 광주의 경제적 도약을 이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반드시 중앙정부와 손을 잡고 광주의 정치개혁, 경제적 도약 이루겠습니다. 정의당과 진보당은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를 끝낼 때가 됐다며 광주 정치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으로 과감한 정치 교체 만들어 주십시오.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고 갈라치는 나쁜 정치가 광주 정치에 대안일 수는 없습니다. 광주 시민들에게 새로운 생활에 새로운 정치를 디자인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정당 진보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드리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31일까지 13일 동안 이어집니다. KBC 고울입니다. 전남에서도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 군수와 지방의원을 뽑는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지사는 재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와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진보당 민점기 후보가 3파전을 벌입니다. 재선에 나서는 김영록 후보에 맞서 이정현, 민점기 후보는 민주당의 일당 독재를 막아달라며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는 목포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재선을 위한 압도적 승리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4년간 지역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향후 4년을 전남 대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소외된 호남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자신을 비롯한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직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우리 도민들의 한 번 더 선택을 받고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로 이렇게 출마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현장에서 도민들을 직접 만나는 민생행보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전통시장을 돌며 수십 년간 이어온 민주당의 일당 독점을 깨고 선거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당대표와 청와대 수석, 3선 국회의원의 경험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지역 발전의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7년 민주당이 독점해왔던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저는 전남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오래 했다가 아닙니다.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전남을 한번 대변화를 시켜보고 싶습니다. 진보당 민점기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막아내는 데 민주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농촌을 살리고 노동자와 서민들이 웃을 수 있는 행복 시대를 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청년 농민 10만 명 육성해서 무너지는 농촌 살리겠습니다.
노동국 신설해서 비정규직 지원하고 산재 없는 전남 만들겠습니다. 1% 부자 투기꾼들의 탐욕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도민들의 땀이 빛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도전에 나선 김영록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정치적 재기에 나선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와 진보당 민점기 후보가 반민주당 정서를 어떻게 표심으로 끌어낼지가 관건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전라남도 교육감 후보 3명도 유세에 나서는 등 치열한 3파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감 후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선거운동 과정에 우리 도민들의 사랑과 응원으로 반드시 전남 교육의 대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얼마나 교육 혁신에 만족하십니까? 우리 전남 교육 젊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전남 교육을 젊고 새롭게 김동완이 바꾸겠습니다. 우리 교육 최고의 전문가이며 실천가, 도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저 장서궁이 전남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사에서 광주광역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AI 산업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기념사에서 경제 성취에 방점을 찍어 AI를 거론한 건 이례적인 만큼 광주광역시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당선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광주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AI 산업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제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합니다. AI와 첨단 기술 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힘차게 도약해야 합니다. 기념사에서 경제 성취를 키워드로 후보 시절 지역 공약으로 내건 AI를 거론한 건 이례적인 만큼 광주시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AI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지역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발표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국정과제에도 AI 대표도시 광주가 포함되긴 했으나 전국 17개 시도의 정책과제와 함께 정량 반영돼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당선 이후인 지난달 20일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 현장을 찾아 광주를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기념사에서 재차 AI를 언급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후보 시절에 언급했던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 줌으로써 그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AI 대표도시 광주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 현장에 투입됐다 순직한 경찰의 유가족과 가해 당사자가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40년 넘게 가해자라는 낙인 속에서 살아온 피해 유가족들은 명예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에서 순직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비석 앞에 한 남성이 국화꽃을 바칩니다. 1980년 5월 전남도청 앞을 지키던 경찰관들에게 버스를 몰고 돌진해 사상자를 낸 배모 씨입니다. 42년 만에 피해 경찰의 유가족들과 처음 마주한 배 씨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그냥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아버지를 잃었던 아들은 밀려드는 슬픔을 애써 누른 채 배 씨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어 했겠는가 하는 마음에 그저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남편을 가슴에 묻은 아내는 경찰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해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지난날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광주 시민을 위해서 갖고 학생들을 보호해 주려고 갔는데 사태 사람을 다 죽였다고만 하니 이거 우리가 살 수가 없지요. 5.18 진상규명조사위는 현재 1980년 당시 투입됐던 군과 경찰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들은 사망자 27명, 부상자 250여 명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졸업생이 창업한 벤처기업이 처음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지스트는 생명과학부 출신 정대현, 모상현 대표가 운영하는 식물세포 플랫폼 기반 바이오 벤처기업이 올해 2월 코스닥에 상장됐으며 이는 지스트 졸업생이 창업한 기업 중 최초라고 밝혔습니다. 두 대표는 모교를 찾아 창업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연구와 개발 지원에 써달라며 1억 원의 발전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광주은행이 광주 전남 지역 최초로 대한적십자사 10억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오늘 은행 본점에서 송종욱 은행장과 허정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억 기부 클럽 가입회 수상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2020년 5억 클럽 가입에 이어 2년 만에 10억 클럽에 가입한 광주은행은 지난 2010년 이후 총 11억 7천만 원의 금액을 기부해 왔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전원주택 바로 앞에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어떨까요? 나주의 한 마을 한복판에 탄소섬유를 재료로 한 생산 공장을 세우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공장을 짓고자 하는 업체와 반대하는 주민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명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는 마을 한가운데 공장을 짓기 위한 철골이 세워져 있습니다. 공장 부지에서 한 발자국만 나서면 바로 인근 주택의 마당으로 연결될 정도로 가깝습니다. 장성에 본사를 둔 이 공장은 친환경 제품의 소재인 탄소섬유를 재가공한 제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주민들은 생산 공장이 마을 한복판에 세워질 경우 환경오염이나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소섬유 분진 그게 이제 인체에 굉장히 이제 해롭다는 거죠. 화학 공단으로 가야 되지 이런 그 평화로운 농촌 마을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그런 업종이다.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면서 공사가 중단된 업체 측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나주시에서 공장 부지를 추천받아 구매했고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인증도 받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옥농단도 공장 다 계약금까지 걸었다가 기업료 취하고 나주시가 이리 오라 해서 가가지고 한 4군데인가 알선해주라 해서 했더만. 정작 기업 유치를 위해 마을 한복판 부지까지 알선했던 나주시는 슬그머니 뒷전으로 물러난 상태. 전원주택 앞에 갑자기 공장이 생긴 마을 주민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나주시의 말에 공장을 짓던 기업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광주 2022 양궁월드컵 리커브 단체전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결승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안산, 최미선, 이가현으로 이뤄진 우리나라 대표팀은 오늘 광주 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리커브 여자단체전 준결승에서 인도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재덕, 김우진, 이우석으로 이뤄진 리커브 남자 대표팀도 준결승에서 스페인을 6대2로 누르면서 은메달을 확보했습니다. 리커브 여자 남자 단체 대표팀은 오는 22일 광주여대에서 열리는 결승전에서 각각 이탈리아와 독일을 상대로 승부를 겨루게 됩니다. 컴파운드 개인전에서는 우리나라의 김윤희 선수가 유일하게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광주 2022 양궁 월드컵 대회에 출전하는 전 세계 38개국 선수들을 대상으로 팸 투어가 진행됩니다. 광주광역시는 내일부터 이틀간 양궁 월드컵 출전 선수단과 관계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3개 코스로 나누어 팸 투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코스에선 이인암 스튜디오와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방문, 2코스는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을 배출한 댄스학원 K-팝 체험, 3코스는 무등산 국립공원 방문과 다도 체험 등을 하게 됩니다. 전남대 후문 앞에 걸려있던 선거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 오후 4시쯤 주기환 광주광역시장 후보,
곽승용 북구 라 선거구 의원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새벽 4시쯤 현수막을 흉기로 훼손한 남성을 특정하고 용의자 동선 파악에 나섰습니다.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안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저녁 8시쯤 무안군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실패하자 종업원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종업원에게 금고에 있는 현금을 자신의 가방에 넣으라고 위협했지만 종업원이 저항하자 신고를 막기 위해 종업원의 휴대전화를 들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